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오르며 오늘부터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6%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남 2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두고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디자인과 파격적 조건을 내세워 조합원의 선택을 호소하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주민부동산에서 짚어드립니다. D램 강자 삼성전자가 최고 동작 속도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5GB 영상을 1초에 14편 처리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롯데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전기차 충전까지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향후 롯데는 전기차 충전을 비롯해 도심 항공교통인 UAM, 자율주행 셔틀 등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오르며 오늘부터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가 6% 중반대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기준금리는 한 번 더 오를 전망이라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한 달 전보다 0.44%포인트 오른 3.40%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 9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10여 년 만에 처음 3%대를 넘어선 겁니다. 코픽스는 국내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으로 이 코픽스에 가산금리를 붙여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결정됩니다. 코픽스가 오른 만큼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상단은 6%대 중반으로 높아졌습니다. 여기다 한은이 고물가와 미국 금리를 고려해 다음 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주담대 금리 상단은 더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담대 금리는 7%를 넘어 연말 8%까지 뚫을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KB증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가계 이자 부담액은 75조 원 수준으로 2020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 이자를 아낄 수 있도록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 상한형 주담대나 금리 인하 요구권 이용을 조언합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에 대한 정책 금융적인 지원까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미 주담대를 받은 사람들도 내고 있는 이자에서 추가로 이자를 더 내야 하는 만큼 앞으로 대출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면입니다.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별공제 정상공제를 위한 입법기한이 오는 20일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는 여전히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막판 합의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무산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상 실제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는 11월 말 전 한 달가량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 여당은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액 3억 원을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별공제 관련 논의마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행 제도대로 기본공제 11억 원이 반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 주택을 보유한 9만 3천 명은 다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시가 기준으로는 14억 6천만 원에서 18억 6천만 원 상당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해당됩니다. 여기에 공시가 14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당초 정부 여당안보다 세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설소경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이 반년 만에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서울에 내에서 오랜만에 나오는 대규모 일반 분양 공급에 분양가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서청석 기자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정상화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4,800여 세대로 예정된 일반 분양 시기와 분양가로 쏠리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기존 6천여 가구를 철거하고 1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일반 분양 물량만 4,786가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에 공급된 신규 아파트 물량은 3,275가구에 불과한데 둔촌주공 사업에서 나오는 일반 분양 물량만 작년 공급량을 뛰어넘는 겁니다. 조합은 그동안 사업이 지체된 만큼 후속 일정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조합은 19일 강동구청에 일반 분양가 심의를 신청하고 11월엔 일반 분양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12월 관리처분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뒤 이르면 내년 1월 일반 분양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둔촌주공 일반 분양가는 공사비 증액, 공사 지연으로 인한 비용 등 이유로 기존 분양가보다 더 높게 책정될 전망입니다. 둔촌주공 사업비는 공사비 증액, 공사 지연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서 기존 3조 2,292억 원에서 4조 3,677억 원으로 1조 원 이상 올랐습니다. 최종 사업비는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증가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조합원당 약 2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조합은 공사비 상승분 부담을 일반 분양가를 높여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생각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3.3제곱미터당 평균 3,7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 일반 분양 물량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용 59제곱미터의 분양가가 9억 원을 넘게 돼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조합에선 추가 비용 탓에 높은 분양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금 대출도 안 된다면 청약자의 부담이 커져 미분양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한남 2구역의 재개발 시공권을 둔 대우건설, 롯데건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각각 화려한 디자인과 파격적 조건을 앞세워서 조합원들의 선택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조합원들은 이 두 회사가 내세우고 있는 역대급 제안이 오히려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시큰둥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찌된 이야기인지 부동산부 이지영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우건설, 롯데건설, 네로라는 건설사들인데 최고급 디자인으로 조합원 눈길 잡기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진짜 멋있긴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한남 2구역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한남 2구역은 이제 한강에 인접해 있고 또 강남과의 접근성, 또 서울 도심 내에서도 중심에 있습니다. 결국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입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은 이곳에 랜드마크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조합원들에게 별도 달도 따준다는 마음으로 월드클래스를 총동원한 모습입니다. 먼저 대우건설은 프리미엄 브랜드 서밋을 이용해 한남 서밋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했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함께 외관 디자인을 선보였는데요. 한강과 남산, 용산공원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라운지를 선보였고요. 또 조경에는 세계적인 조경 설계 그룹이자 하버드대 조경학과 교수인 크리스 리드가 이끄는 스토스 그룹이 참여했습니다. 롯데건설은 단지명을 르엘 팔라티노로 제안하고 최고급 호텔 수준의 설계와 주거 공간을 선보이겠다며 세계적인 호텔을 전문적으로 설계한 글로벌 설계그룹 HBA를 비롯해 9명의 월드클래스 거장들과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조경 설계에는 디즈니월드 조경 설계에 참여한 미국 SWA가 참여합니다. 말만 들어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데 외경뿐만 아니라 조합들한테 지금 내걸고 있는 조건 굉장히 파격적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먼저 대우건설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150%, 롯데건설은 140%를 내놓은 상태고요. 또 이주비는 대우건설이 10억 원, 롯데건설은 최소 7억 원을 이제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롯데건설은 4대 시중은행과 금융협약을 완료해서 한남 뉴타운 내 최저금리로 사업비와 이주비를 조달하고요. 또 단순히 LTV와 이주비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닌 확실한 총액을 근거로 조합원 누구나 받을 수 있게 지원해준다는 입장입니다.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 감정평가액이 적은 조합원도 이주에 문제가 없도록 누구나 최저이주비 10억 원을 보장하고 입주 시 상환해야 하는 이주비는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듣고 보면 우리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대단해 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조합원들은 기대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분위기가 그렇진 않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시공사 선정총회는 다음 달 5일로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남 2구역에 직접 찾아가서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생각 외로 조합원들은 시공사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화려한 토시도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였는데요. 주택담보대출 비율 또한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고려사항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공사가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냐 이게 관건인데 사실 이자에 대한 몫은 또 조합원이 내야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마냥 반가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조합원들은 시공사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신뢰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조합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에서는 시공사들의 사업 제안서와 도급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현재 파악한 바로는 한남 2구역의 조합원들 중 약 50세대는 3, 4, 5구역에도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 조합원은 재개발 사업을 이미 시작한 한남 3구역을 봐오면서 지금 한남 2구역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들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시공사의 제안서를 그대로 믿기보다는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만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합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두 군데 롯데하고 대우가 제안한 조합도가 있어요. 근데 올해 연말에 서울시 2030 플랜이 발표가 돼요. 그 서울시 발표 기준에 맞게 적용해서 향후 최대 효용성 있게 혁신 설계로 조합에서는 변경해서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두 건설사가 제안한 조감도 외적인 거에 기대를 크게 거는 것보다는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현재 두 건설사가 제안 내용을 꼼수가 아닌 실천 의지와 이행이 확실한 점들을 고려해서 건설사를 선택하겠다는 분위기예요. 큰 비중은 많이 안 돼요. 네,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지난해 한남 2구역 재개발 조합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또 시공사들에 대한 가상 투표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롯데가 2표, 대우가 0표였다고 합니다. 총 조합원들이 약 900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극도로 낮은 참여율이었는데요. 그만큼 조합원 대부분이 어느 한쪽으로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별과 달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대안을 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디램 강자 삼성전자가 최고 동작 속도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이로써 저전력 솔루션 기술 리더십을 한 번 더 입증한 셈인데요. 반도체 불황기에도 초기술 격차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저전력 디램 업계 최고 동작 속도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퀄컴 최신 플랫폼에서 EUV 기술이 적용된 14나노 기반 LPDDR5X 디램 8GB 패키지의 동작 속도를 검증한 결과 8.5GBps를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7.5GBps의 속도를 검증한 지 5개월 만입니다. 동작 속도는 디램이 데이터를 읽고 쓰는 작업을 처리하는 속도를 말합니다. 이번에 빨라진 속도는 5GB 영상을 1초에 14편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전 세대 제품인 LPDDR5의 6.4GBps와 비교하면 속도가 1.3배 빨라졌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초고속 인터페이스 대중화를 1년 이상 앞당길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같은 공정에서 더 빠른 D램을 만들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한 단계 좀 높아진 거고요. 고속으로 동작을 하고 그다음에 적은 사이즈, 칩 다이 크기를 작게 하고 소모 전력을 적게 쓰면 그만큼 기술 격차가 점점 커지는 거죠. 저전력 디램 시장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저전력 D램 매출은 161억 3,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9%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특히 저전력과 고성능 특성을 지닌 메모리는 향후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차세대 산업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저전력 D램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하고 생태계를 더욱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증시 하락을 전망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며 올해 국내 증시 공매도 거래 대금이 1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어제까지의 공매도 누적 거래 대금은 115조 5,053억 원입니다. 시장별로 코스피는 89조 원, 코스닥은 27조 원을 각각 기록했고 이는 전년 대비 각각 76.5%, 69.6%가 오른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 한 달 새 코스피가 7% 가까이 내림세를 보이자 공매도 일평균 거래 대금은 지난달 대비 16.2% 급증한 5,700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주유소에 비해 시설수가 적다 보니 충전을 위해 장거리 이동도 감수해야 하는데요. 롯데는 유통기업의 특색을 살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전기차 충전까지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소를 예약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서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기차 충전 앱을 켜고 생성된 QR코드를 결제 화면에 찍습니다. 덮개를 열어 플러그를 꽂고 전기차를 충전합니다. 이곳은 롯데마트 계양점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5층 주차 공간 13면을 활용해 전기차를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전기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충전 서비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차는 올 들어 9월까지 11만 7천 대가 팔려 전년도 전체 판매량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롯데그룹은 유통사업장의 넓은 주차 공간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소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로 오프라인 유통 매장을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닌 고객 체류 시간을 늘리는 종합 플랫폼 공간으로 바꾼다는 전략입니다.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하는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장을 보고 마트를 이용하러 온 고객이 자연스럽게 충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문화를 만든다는 겁니다. 고객이 충전하기 위해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쇼핑이나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충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현재 롯데 유통사업장의 주차 면수는 전국 총 16만 면에 달합니다. 이 중 3,200면을 2023년까지 전기차 충전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롯데정보통신자회사 중앙제어는 지난 8월 전기차 충전 서비스 EV시스를 출시해 충전소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중앙제어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와 공급, 설치, 유지 보수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올해 롯데정보통신자회사로 편입됐습니다. 중앙제어가 출시한 EV시스는 사용자와 앱, 충전기를 통합적으로 연결한 충전 운영 플랫폼입니다. 사용자는 앱에서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충전소를 찾을 수 있고 결제부터 충전 내역 파악까지 모두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기차 충전소 운영자 또한 앱을 통해 더욱 쉽게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사용자는 전용 앱을 통해서 충전소 검색은 물론 예약 결제 평가까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또 운영자는 통합 운영 플랫폼으로 운영 관리나 원격 제어 등을 할 수 있어서 소비자와 운영자에게 모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V시스는 이후 구독형 서비스, 대기 예약, 차량 관리, 실시간 장애 조치 등의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롯데정보통신에 따르면 현재 4천억 원 규모인 전기차 충전 시장은 2025년 약 3조 원가량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롯데는 도심의 도로변이나 상업시설에도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 2025년까지 전국에 1만 3천 기 이상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또 AI와 블록체인, 메타버스,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고도화된 충전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객 편의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올해 상반기 시대의 변화를 읽고 미래지향적인 경영을 통해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 데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성장 동력으로 모빌리티 산업을 꼽으면서 관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어갔습니다.
기존 유통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 모빌리티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전략입니다. 이에 따라 롯데는 전기차 충전을 비롯해 도심 항공교통인 UAM, 자율주행 셔틀 등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QRT가 다음 달 코스닥 시장에 입성합니다. 이번 상장을 기반으로 반도체 개발칩 신뢰성 분석 기업 글로벌 1위로 도약한다는 포부입니다. QRT는 반도체 제품의 품질에 대해 신뢰성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제품의 고장 원인을 분석하고 취약한 부분을 연구합니다. 현재 반도체 단품과 모듈, 완성품 등 전 주기에 대한 노하우와 150여 종의 시험 분석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1,500여 곳의 파트너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로 검출 장비 상용화에도 나선다는 포부인데요. 드론, 무인 자동차 등 미래 모빌리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관련 반도체 신뢰성 분석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겁니다. 영업이익률도 우상향 기조를 나타냅니다. QRT의 영업이익률은 2020년 16.6%, 지난해에는 26%, 올 상반기에도 26.9%를 달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100% 신주 모집에 나선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김영부 대표는 30개월 동안 보유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QRT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 수요 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오는 24일과 25일 공모 청약을 거쳐 다음 달 상장한다는 목표입니다. 예상 공모 자금은 623억 원으로 연구 개발 인력 확충과 첨단 장비 구입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은 기존 사업을 확산하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인력을 뽑는 데 쓰일 것이며 또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장비 사업 분야의 인프라하고 랩 구축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종일 쌀쌀했죠? 일부 지역은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언 곳도 있었습니다. 내일도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초겨울 추위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한낮에도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 4도, 대전 3도, 춘천 2도로 춥게 시작하겠고요. 낮에도 16도에서 17도에 머무는 데 그치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속초 5도, 강릉 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도 16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종일 춥고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 5도, 부산 8도, 낮 기온은 18도에서 1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전해상해를 대체로 맑겠고요. 물결은 남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